선생님, 오셨네요. 시침이 뗄 거 없어. 이 꼴을 보니 학교에서 벼락치기 하던 꼬맹이들이 떠오르는구만. 그런가요? 제가 그렇게 어려 보일 줄은 몰랐네요. 칭찬 아니야. 현우야, 솔직하게 얘기해봐. 요즘 대체 어디에 정신을 팔고 다니는 거야? 물론 연구죠, 선생님. 실험실에만 있었던 건 아니던데. 물론 안 될 건 없지. 그래, 세상 구경 좀 하라고 한 건 사실이지만 그냥 보고만 있으라고 한 건 아니었다고. 병원 의약품으로 몰래 유통되고 암시장에서 판매되던 실험 약물들이 전부 들통났어. 바깥을 그렇게 나돌아다녔으면서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둔 거지? 잊은 건 아니겠지, 견우? 난 너의... 이게 대체 무슨 냄새야? 죄송해요, 선생님. 실수로 그만.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제 은인이세요.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필요하다면 금난 계곡을 뒤흔드는 더러운 것들을 지금처럼 전부 깨끗하게 청소하겠습니다. 입만 살았군. 건방진 녀석들. 그 녀석들이 더 많은 정보를 캐내고 있는 걸 두고만 볼 수 없어. 견우, 깨끗이 청소하도록 해. 위험했어.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괜찮으세요? 지금 건강 상태로 봤을 때 자극적인 냄새는 가능한 가까이 하지 말고 얼른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겁먹은 것 같네요. 최근 틈틈이 책을 읽었거든요. 도서관 책장에서 잡히는 대로 고른 건데 거기에 나오는 문구가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선과 악은 사람의 마음으로 드러나니 오직 하늘과 땅만이 판단할 수 있느니라. 보편적인 가치관에서 제가 좋은 사람으로 간주될 수 있을지, 또 그런 평가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당신한테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걱정 마세요. 제 손은 시약이 묻지 않은 깨끗한 손이니까요. 생존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어요. 겁먹지 마요. 도망칠 수 있게 도와줄게요. 살고 싶다면 무사히 도망친 다음 이 주소로 가서 잠시 숨어 계세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랄게요. 그래서 결정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절 내보낼지? 당당하게 문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서둘러 허세 부릴 필요 없어. 방금도 말했지만 난 궁금하거든. 네 목숨으로 협박하면 윤다나가 몸값을 얼마나 줄지 말이야. 너도 궁금하지 않아? 응? 네 엄마한테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관심 없어요. 어떻게 됐어? 윤다나가 뭐라고 했지? 응? 뭐라고? 윤다나가 그런 아들 둔 적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아이고, 그거 참 큰일이네. 그럼 이제 어떡할까? 아니면 직접 전화해볼래? 운 좋으면 윤다나가 널 떠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직접 전화해 보시죠. 협상이 목적이라면 그 사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신일 텐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화제를 돌려? 설마 겁먹은 거야? 직접 전화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저지른 떳떳하지 못한 일이 들통날 것 같아서인가요? 아니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당신을 대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릴까봐 걱정되나 보죠? 재밌네. 내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송이로 보여? 가족이 뭐라고. 역겨우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하라고. 그럼 그쪽도 이런 유치한 장난으로 절 화나게 만들지 마시죠. 좋아.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잘 생각해봐. 네 생사에 신경 쓰는 사람이 누가 더 있을까나? 너한테 아무도 관심 없는데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있나? 결국 비굴하게 널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친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할지도, 살려달라고 빌면서 말이야. 역시 판박이군. 내가 못 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쏘든 말든 그건 당신 사정이고 그런 사소한 일까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가 보죠? 이 자식이 역시 내 조카답군. 윤 사장님, 큰일입니다. 밖에 사람이. 누가 왔든 발음 좀 똑바로 해. 네. 제 기억이 맞다면 화인그룹의 본부장인 유신우인 것 같습니다. 마침 근처 해변 파티에 놀러 왔다가 전에 이 근처에 사장님의 별장이 있다는 얘기가 생각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해변 파티? 헛소리하고 있네. 이만하죠. 이 난리도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네요. 손님 맞이에 집중하시죠. 그래도 화인의 1인자니까요. 아우지르, 가요.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너무 스스럼 없이 구는군. 대충 핑계대서 보내.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윤주혁 씨,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 윤 사장님, 괜찮으시죠? 방금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소리가 굉장하길래 오발탄이라도 쏜 줄 알았네요. 유씨 가문 후계자가 농담도 좋아하나 보네. 진짜 총소리를 들어본 적이나 있는지 모르겠군. 방금은 멍청한 부하가 실수로 옷장을 넘어뜨렸을 뿐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큰 옷장이 넘어지다니. 확실히 똑똑해 보이진 않네요. 젊은이, 충고 하나 하지. 방금 자네가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면 최대한 멀리 숨는 게 좋을 거야. 어쩌다 휘말리면 화인그룹에는 좋을 게 하나 없을 테니 말이야. 역시 조상님 뜻에 반하는 결정도 마다하지 않고 사업에 뛰어드신 윤 사장님답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버지께서 윤 씨 가문은 욕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윤 사장님만 유독 돈을 밝히시는 것 같네요. 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 돈이 많으면 장점이 셀 수 없이 많지. 종종 헷갈리는 점이 있다는 것만 빼면 말이야. 상대가 존경하는 게 나인지 내 돈인지가 헷갈리더군. 난 어느 쪽이든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저 대명사일 뿐이죠. 중요한 건 그 배후가 상징하는 권력,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완이나 지략, 또는 그 이상의 남들보다 강한 운이에요. 하지만 윤 사장님, 투자는 신중해야 해요. 운은 한순간일 뿐, 평생 그것만 믿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자네 눈에는 내가 가진 게 운뿐인 것 같은가? 유씨 가문 후계자 주제의 건방지군. 운을 시험해보는 게 아니라면 누가 이렇게 큰 리스크를 무릅쓰고 투자하죠? 다른 사람이라면 금난계곡 배후의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을 수 있겠지만 윤 씨 가문 사람이 몰랐을 리는 없죠. 윤 사장님이 현명하지 못하신 거든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유신우, 이제 일말의 연기도 하지 않을 셈인가? 차가워. 아까부터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옷차림으로 누굴 속이려는 거지? 해변 파티는 시원하게 입고 가야 하거든요. 보수적인 윤 사장님한테는 문란한 옷차림으로 보일 수 있겠네요. 여긴 산속이야. 네, 알아요. 근데 그게 내 해변 파티랑 무슨 상관이죠? 산에는 바다도 해변도 없다고. 유씨 가문 후계자 주제에 까부는군. 누가 그래요? 내가 갖고 싶으면 다 가질 수 있어요. 윤 사장님, 같이 가실래요? 차를 밖에 세워뒀거든요. 겸사겸사 견문을 넓혀드리죠. 재밌군.
손님 배웅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어? 내가 널 숨기게 만들려고 일부러 그렇게 다친 거였어? 윤노아, 삼촌이 널 위해서 말하는 거니까 잘 들어. 네 행동은 과했을 뿐만 아니라 크게 의미도 없었다고. 아파서 기절한 건 아니었구나. 왜 그 녀석한테 구해달라고 빌지 않은 거지? 의심받을까봐 무서웠던 거야? 구해달라고 빌어요? 왜죠? 위험한 상황도 아닌데요. 오히려 윤주혁 씨, 누군가가 지금 제 모습을 보게 된다면 과연 누가 더 수상해 보일까요? 지금 협박하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유인한 거구나. 유치하긴. 유치한 건 그쪽이겠죠. 정말 총을 쏠 생각이었다면 이런 가짜 총은 가져오지 않았겠죠. 그럼 내 생각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어둡고 비좁은 공간에서 천천히 죽음을 기다리는 기분이 어떤지 알아? 하루도 안 돼서 도움을 청하지 않은 걸 후회하겠지. 이틀 정도 되면 자존심 다 버리고 꼬리 내렸어. 제발 내보내달라고 할 테고 말이야. 한 가지 잊은 것 같은데 아까 아우지르는 혼란을 틈타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절 계속 잡아둘 수는 없다는 의미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 마지막으로 경고 하나만 할게요. 한동안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예요. 타깃이 되기 전에. 뭐라고? 유신우가 절 위해 온 것 같아요? 여기가 누구의 집인지 잊은 건 아니겠죠? 작은 도련님, 단추를 잘못 채우신 것 같습니다. 대체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맛도 없고 취기도 빨리 오르고. 작은 도련님, 혹시 거짓말은 잘 못하시나요? 핑계가 조금 억지였던 것 같아서요. 시온 씨가 뭘 알아요? 거짓말도 신뢰가 있어야 먹히는 거예요. 그놈 앞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거라고요. 어차피 날 완전히 신뢰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억지스러울수록 좋죠. 너무 억지스러워서 본인도 모르게 순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설마 그 자식이 말한 게 사실인가? 하지만 작은 도련님, 제가 조사한 정보에 따르면 윤주혁은 예민하고 의심도 많아서 잠깐 망설일 순 있어도 완전히 믿진 않을 거예요. 그 잠깐도 충분해요. 두려움의 근원은 미지와 역설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해변이 진짜로 존재하는 건가? 만약 진짜 존재한다면 산속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하느라 잠시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상적으로 이런 두려움은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어요. 유신우가 왜 갑자기 온 거지?
뭐라도 발견한 건가? 아니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건가? 라던가 유신우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진 않을까? 같은. 이런 미지의 두려움은 상상과 함께 점점 더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법이죠. 작은 도련님, 윤주혁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신 건가요? 당신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제가 걱정할까 봐요? 제가 계속 당신을 걱정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건가요? 맞아요. 걱정했어요. 그럼 당신은요? 아니요. 전 별일 없었어요. 아마 저도 걱정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바람이 찬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혈연 관계인 건 맞아요. 남이죠. 그냥 낯선 사람이에요. 옛날에 학자 집안이라고 자부하던 윤씨 가문과 사이가 틀어진 뒤로 홀로 사업에 뛰어들어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는 얘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돈의 대부분을 현재 금난계곡 연구센터에 투자했고요. 제가 왜 그 경매장에 갔는지 궁금하시죠?
아니요. 제대로 설명드리고 싶어서요. 정지훈 기억하시죠? 긴장하지 마세요. 사실 지훈이는 앞서 투신자살을 한 허명준처럼 제 환자예요. 이해되시나요? 의사로서 전 누구보다 제 환자가 건강하길 바라고 있어요. 누군가가 그들에게 해를 입히려 한다면 제게 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그걸 지켜보고만 있을 이유가 없어요. 경매장에서 명단을 구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훈이가 갖고 있던 약물의 출처를 알아낸 것 같아요. 우태양. 아주 익숙한 이름이죠. 제가 그렇게까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우태양도 아직 어린아이예요. 아마 좋은 의도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아요. 불법 경로로 구한 약물은 마지막 지푸라기로 삼을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튼튼한 지푸라기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 전까지 쉽게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에게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결국 부모와 관련이 있어요. 부모가 함께 있는 한 아이들의 눈에는 항상 희망이 남아있죠. 지온이의 병이 갑자기 악화된 건 부모가 이혼하고 정한성이 실종된 후의 일이에요. 아이의 관점에서는 아픈 자신이 짐이고 병이 다 나아야만 아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도련님,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죄송해요. 이따가 손님이 올 예정이라서요. 아우지르가 집까지 데려다 드릴 거예요. 도련님, 상황은 어떠십니까? 그냥 똑같아요. 아우지르, 걱정할 거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지 않았나요? 원래대로라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금 전 하신 행동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말해봐요. 아가씨에게 정말 의심을 사고 싶지 않으시다면 진실을 말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가 부상을 확인하는 것뿐인데
아가씨가 굳이 자리를 피하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가끔은 더 중요한 걸 위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도련님, 아직 늦지 않으셨어요. 아직 생각이 바뀌지 않으셨고 전에 약속하신 것처럼 제 이기적인 결정을 용서해 주신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제가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여전히 의문점이 풀리지 않으셨다면 오늘 밤 9시에 이 버튼을 눌러보세요.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진 못하시겠지만 적어도 도련님에 대해 더 알게 되실 겁니다. 잠깐 살살 해야죠. 아우지르, 이건 대체 무슨 연고예요? 왜 고추기름 냄새가 나는 거죠? 오후에 의사가 남기고 간 스월터산 연고입니다. 상처는 괜찮아진 것 같네요. 이대로 거즈로 감죠. 도련님, 이제 막 시작했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팔을 쓰고 싶다면 엄살 부리시면 안 됩니다. 엄살? 아우지르, 갈수록 단어 선택이 이상해지는군요. 이리 줘요. 연고쯤은 혼자서도 바를 수 있으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뭘 들으셨는데요? 다음이 언제죠? 아우지르가 도와줄 거니 상처는 걱정 마세요. 아픈 척 한 거예요.
역시 다 들으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일단은 믿을게요. 그러니까 정말 까먹었길 바랄게요. 왜 이렇게 따가운 거죠? 아프고 저릿저릿하고 그리고 냄새가 독해서 조금만 가까이 다가와도 금방 눈치챌 거예요. 아직도 아가씨한테 알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뿐이에요. 아우지르, 그건 무슨 표정이에요? 할 말 있으면 그냥 얘기해요. 다 들었다는 건가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도련님. 저도 아가씨가 이 일을 궁금해하실지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휴대폰은요? 내가 전화해 볼게요. 도련님, 일단 옷부터 입으시죠. 제가 왜 전화했는지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이게 궁금하셨나요? 언제까지 들을 생각이셨죠?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 잘못도 아닌데요. 방금은 그냥 좀 부끄러워서 물어본 거예요. 전에 윤주혁이 저 몰래 사람을 시켜 제 휴대폰에 도청 앱을 설치해놨어요. 만일을 위해 아우지르에게 도청에 출처, 그러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장치를 찾으라고 했죠. 나중에 앱 분석을 맡기려고 휴대폰 정리를 잠시 미뤄둔 건데 아우지르가 당신한테 도청기를 건넬 줄은 몰랐어요. 아주 독단적인 결정이었죠. 누구한테 안쓰러워 보이는 게 싫어서요.
어때? 아직 실토하지 않은 거야? 네, 저 사람들은 그냥 대피하지 못한 종업원들이라 경매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직접 신문해 보는 게 어떠십니까? 내가? 엄한데 시간 낭비하지 않을래? 그래도 걱정되면 나중에 대장님한테 뒤처리를 맡기자고. 딱히 큰 소용은 없을 것 같지만 말이야. 상대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 그날 도착했는데 경매장이 열리는 지하 공간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거든. 손님도 주최 측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쳤지. 우리를 속이려고 저 사람들을 남겨놓았을 가능성이 높아. 교활한 토끼는 숨을 곳을 3개나 파놓는다 라는 말처럼 말이지. 다음 경매 시간이랑 장소도 알아낼 방법이 없고. 하지만 선배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선배님이 팀을 이끌고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지 않으셨다면 저 피라미드조차 체포하지 못했을 겁니다. 선배님이 이군으로 가시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전부 다 운동신경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사실 별거 아니야. 네, 도착했어요. 잠시만요. 환각인가? 말 안 해도 다 들었겠죠? 이상하네요. 서희연은 진작 실종됐을 텐데요. 나중을 위해 강혁 씨한테 서희연이 지내는 곳의 사전 조사를 맡길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사망이라뇨? 아니에요. 전에 30 넘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그게 왜요? 저 주택에서 사망한 사람은 서혜연이 아니에요. 나이가 무척 어려 보여요. 아마 아직 학생인 것 같네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게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건 너무 공교롭잖아요.